약간 이게 색안경 같아요. 고령! 아들은 마침 때 맞춰서 퇴사. 아니 골프 연습장 하면서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경영주가 뭡니까? 돈 쓰고 돈 쓴 게 빠그라졌을 때 덤탱이 맞고 책임지고. 자, 오늘은 최근에 국세청 보도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국세청 실태조사를 하겠다. 일단은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낸 경위 자체가 대통령께서 한 1월 중순쯤에 이거 대형 베이커리 문제 있다, 세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 한번 나오고 난 뒤에 한 10일 정도 지났을까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실태조사는 뭐냐? 세무조사는 아니에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문제가 됐던 게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으로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느냐예요. 자, 그럼 이미 상속세 세무조사 때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가업상속공제 관련해서 이 다툼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이미 세무조사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이제 실태조사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유는 이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번 볼 것 같고, 일단은 왜 그럼 굳이 이거를 뒤집어 까엎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업상속공제는 노하우와 기술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베이커리 카페가 무슨 노하우와 기술 승계가 있느냐? 뭐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한국표준산업분리에 보면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가업상속공제업에 또 음식점업이 있잖아. 그렇죠. 흔히 말하는 네. 빵 떼다 파는 것도 접객시설이 있으면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업상속공제가 다 되는 요건이 되는 그런 업종 코드인데, 베이커리가 무슨 기술이 있냐, 이거는 좀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 베이커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서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잡으면서 이게 부자들의 꼼수 탈세 수단이다, 도파민이 돌죠. 부자들이 새끼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첫 번째, 자, 사실상 커피 전문점인지 네. 베이커리 카페인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제 국세청이 밝혔어요. 결국 이제 매출이 뭐가 더 크냐거든요. 우리가 보통 베이커리 카페 갈 때 이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로 대강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세요? 나는 빵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하지만 뭐 같이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빵 주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빵을 한 2만 원어치 사서 앉아서 먹고 놀다 가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커피 매출이 많은지 빵 매출이 많은지를 그걸 살펴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서울 외곽의 카페들은 진짜 빵 많이 보고 진짜 빵 많이 팔고 한 7시쯤 가면 빵이 다 없어요. 이거 검증해봤자 걸릴 사람들 별로 없을 없을 것 것이다. 같다. 두 번째 유형은 사업장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스토지가 있잖아요. 그 부스토지 내에 주택이 소재하여 그래서 가족분들이 사는 거죠. 사실상 주택이 부스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라면은 이건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그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했을 때 그 사업용 자산이라고 하는 토지에는 제외가 되어야 되는 건데, 실제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일부 땅에 전원주택을 세워놓거나 혹은 1층, 2층, 3층짜리 건물 딱 지어놓고 그렇지. 다 근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음. 건축물 대장에. 3층에서는 자기가 살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가봤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은 골조가 쫙 천장까지 드러나 있어요. 공장 감성.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 위에 누가 살 수 있나? 그리고 빈 땅에 주택이 있었느냐 하면은, 빈 땅은 보통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야외 테이블, 포토존, 조경, 그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추징이 나온다. 그렇지. 그걸 또 안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업용 자산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내라. 뭐 이 정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가 있어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 베이커리 카페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 근데 요게는 조금 기본 지식이 필요해요.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해당 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되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려는 것 같은데, 얘가 굉장히 재밌어요. 오랜 기간 이제 실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해온 고령의 70대 아버지가 최근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고 개업 직전에 자녀 B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 근데 다른 곳에 사업을 영위하는 고령의 아버지가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 피상속인 요건을
10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실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령의 70대 아버님은 골프 연습장 운영하고 있는 게 본업인데 그리고 또 시기가 또 기가 막히게 아들이 또 퇴사를 하죠. 실제 아들이 경영한 거 아니냐. 저는 약간 이게 색안경 같아요. 고령, 아들은 마침 때 맞춰서 퇴사, 아빠는 바지사장, 실제 경영자는 아들, 피상속인이 경영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그렇지. 자, 그럼 전부 추징. 야, 이건 재밌거든. 그렇지. 네, 이건 맛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땐 이 지점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실제 사업주인지 확인을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아니 골프 연습장 하면서 베이커리 카페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자녀 B가 때마침 회사를 퇴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B를 실제 사업주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 경영주가 뭡니까? 돈 쓰고 돈 쓴 게 빠그라졌을 때 덤탱이 맞고 예? 책임지고 법률 분쟁 생기면 법원 가고 이게 경영주죠. 실무하는 게 경영주는 아니죠. 제빵사 채용하고 직원들 채용하고 스케줄 타임표 짜고 이런 게 하는 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에서 매니저 역할일 텐데 이 매니저 역할을 아들이 했다고 해서 경영주가 아들이냐?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아, 이 프로젝트 하면서 돈 얼마 나간다는 거 다 제가 기한 올려요. 그럼 대표님은 영혼 없이 알아서 했겠지 하고 결제 버튼 누르죠. 그렇지 보통 그렇게 하지. 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특정 분쟁이 생깁니다. 그럼 법원 누가 가요? 대표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경영자예요? 대표님이 경영자예요? 내가 경영자지. 그쵸. 그 결국 책임을 지고 부은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경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과 시간을 써서 최종적으로 기분이 좋을 사람과 최종적으로 기분이 안 좋을 사람. 난 그게 경영자라고 보거든. 요즘 기분 굉장히 안 좋아 내가. 아, 그런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에 고령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돈을 쏟아 부어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게 경영주를 바라보는 본질적 관점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유형사에서도 똑같은데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인 고령의 이번에 어머니가 실제 경영한 근데 여기서 나는 어디에 꽂히냐면 이 고령이라는 데에 꽂혀. 아 고령이면은 실제 사업하면 안 되고 실제 경영하면 안 됩니까? 그거야말로 색안경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 지점의 색안경을 이미 끼고 들어갔어요. 실적을 내긴 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다툴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을 자녀들이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과세 논리를 펼칠 것 같은데 모든 의사결정을 제가 하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경영자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일부 실무를 받겠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결정도 했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거나 대표자한테 경영해 주십시오라고 하지는 않거든. 각자 알아서 판단을 내고 결정 내리고. 근데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가 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이 고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운전자 뭐 누구는 뭐 탈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말이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이 고령의 부모님께서 이때까지 사업을 하시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워딩 자체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해도 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 아, 예의라기보단 고령을 싫어하는 왜냐면 나치기. 고령은 표를 안 주잖아요. 여기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고령이더라도 최종 보호를 받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권만 그렇지, 지는 그렇지. 지위에 있으면 이 사람을 경영자로 봐야 된다. 이거와 가지고 다툼이 생기면은 참 유감스럽다. 이거를 어떻게 소명을 할지도 골 때리는 지점이 너무 많을 거고 기존에 보고 체계라든지 결제 서류라든지 경영주가 직접 사인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면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어떻게 지시했느냐 안 했냐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뭐 점검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막 대대적으로 꼼수 탈세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건 조금 유감이다. 그냥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한 것 뿐이다. 물론 그 안에서 법정 요건들을 안 지켰다라면 응당 세금을 내는 게 맞죠. 근데 모든 대형 베이커리 카페 하는 사람들 다 탈세범으로 보는 건 많이 유감이다. 오늘은 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야 저기 뭐 책임을 네가 안 지니까 좀 부럽긴 하다. 아니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또 시원한데 또 그러니까 나는 조마조마해. 뭐